보자.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무한소수 중에 뭐만 유리수야? 순환소수만 유리수지.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건 배웠잖아.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할 수는 없어. 자, 그리고 유한소수의 특징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는데 요거는 살짝 약분이라도 해봐야지. 7일은 7, 7, 4, 28.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밖에 없거든. 그래서 유한소수잖아. 쉽잖아. 자, 그 다음에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니지. 순환소수는 분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수지. 그래서 틀렸고. 순환마디가 몇 개야? 3개면 20번째 있는 거 알고 싶으면 20을 나눠보면 됐잖아. 3, 6, 18. 3개씩 6번 반복되고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래서 1이 돼야 되는 거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는 유한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도 있어. 유리수에는 순환소수의 존재를 잊으면 안 돼. 2번이야. 유한소수래, 유한소수. 그런데 유한소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분모가 24잖아. 24를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는 성이라도 보여야지. 무턱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어내면 안 돼. 즉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맞지? 이 3개니까 분의 5 곱하기 x야. 이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되는데 3이 보여. 그럼 이 x가 3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몇의 배수? 3이 곱해져 있는 3의 배수여야 돼. 그래야 3이 약분이 되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게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x는 3의 배수인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잖아 이건. 지금 x가 이건데 소수점이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와 있어. 몇 칸 이동했어? 3칸 이동했다는 말은 1000을 곱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1000을 곱했어. 그래서 순환마디로 끝나는 걸로 세팅이 됐고 둘을 빼보면 1000x에서 x를 뺐으니까 999x가 되고 이 소수점은 다 사라지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212 빼기 0이니까 212 써놨어. 그래서 양변을 999로 나누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빈칸 넣기 가볍게 해결이 되지. 4번 가보자. 4번도 너무 쉽지. 이거 분수로 나타내는 작업만 하면 되잖아. 얼마? 90분의 14 빼기 1이었지. 그래서 90분의 13이었어. 그런데 분모를 잘못 보고 만들었다. 그러면 분자는 정확하게 본 거야. 자, 다시. 얘는 99분의 23이잖아. 근데 분자를 잘못 보고 만들었으니까 분모는 정확하게 본 거야, 반대로. 여기 정확하게 본 것만 모아서 분수를 만들었더니 99분의 13이야. 그래서 정답은 이런 걸 순환소수로 나타내랬으니까 순환마디도 2개고 1, 3으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분모 분자가 뭔지는 알잖아. 엄마야. 아들을 업고 있는 형태야. 자, 5번이야. 130분의 x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돼. 2나 5. 그럼 130을 소인수분해
해줘야지 풀이해. 일단은 130을 2로 나눌 수 있지? 못 나눈 사람은 이렇게라도 써서 나눠야 돼. 2, 6, 12, 2, 5, 10. 됐지? 그럼 65야. 65는 또 5로 나눠지잖아. 5, 1은 5. 모르겠으면 또 요렇게라도 써서 나눠야 돼. 성의를 보여야지. 시험 기간인데. 그러면 130분의 x는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x야. 근데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 13을 얘가 없애줘야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x는 바로 13의 뭐 해야 돼? 배수여야 돼. 그런데 x는 13의 배수인데 이런 범위에 있는 13의 배수를 찾으래. 13의 배수 써보면 13, 그 다음은 26, 그 다음은 39, 13씩 커져야 되잖아. 13의 배수는. 일단 13 더해봐. 얼마야? 52. 13 더해봐. 65. 이런 식으로 13의 배수가 적히는데 45랑 60 사이에 있는 13의 배수는 여기 있잖아. 52. 그래서 중학생이 풀 수 있는 정도로 내주거든.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x는 52라는 걸 찾았잖아. 약분을 해봐야지. 이렇게 52를 또 2로 나눠보면 2는 4, 2, 6, 12야. 그럼 약분했더니 26인데 또 26하고 13은 똑같이 13의 배수라. 요거 1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됐어? 5분의 2. 즉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잖아. 유한소수가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 찾으래? 약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된대. 즉 y가 얼마야? y가 5겠지. 그래서 아까 x를 찾아봤더니 x는 52였고 x값이랑 y값인 5를 곱하래. 그래서 52 곱하기 5 할 수 있잖아. 2, 5, 10. 5, 25니까 260이 되는 거지. 정답은 5번이야. 자, 6번 보자. x 곱하기 x는 x의 제곱이지. 이 x는 x 더하기 x일 때잖아. 요거는 잘못됐어. 자, 지수법칙에 따라 괄호에 있는 이 거듭제곱은 곱해주니까 어째 5, 3, 15. 맞아. 나눌 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 그랬어? 얘를 빼잖아. 빼. 그래서 여기가 6 빼기 3이니까 x의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틀렸어. 마이너스는 제곱이 됐으니까 사라지지.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지니까 4제곱 맞고 1제곱 생략돼 있는데 2제곱에서 맞아. 그 다음에 요거 곱해지면 x의 12제곱이고 여기도 x의 12제곱이야. 그래서 똑같은 수를 나누고 있으니까 1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너무 쉽지? 7번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쌤이 이거는 보여준 적은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힌트를 3의 거듭제곱으로 줬기 때문에 얘를 건드려야 돼. 얘를 3의 거듭제곱으로. 그래서 3의 4제곱은 놔두더라도 9 같은 건 3의 제곱이잖아. 그것의 몇 제곱이래? 10제곱이래. 그러면 3의 4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이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3의 24제곱이 돼. 몇 배가 돼 있어 이 지수가? 8배 돼 있잖아. 즉 얘를 8제곱을 한 거야. 이렇게 8제곱을. 그러면 여기는 3에 곱해져서 3, 8에 24제곱이 딱 되잖아. 그리고 우변은 A의 8제곱. 찾았잖아. 쉽잖아 생각보다. 8번이야. 단항식 계산이네.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지잖아. 플러스로 바뀌고 x의 4제곱 써놔야겠지.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 자 곱하기 역수
얘 뒤집어 줘야지. 곱하기로 바꾸면 여기 뒤집어 줘야 돼. 뭘로? x제곱분의 1로 바꿔주는 거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해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고 3분의 1 x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하고 얘 빼주면 끝나. 자, 그런데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안 써도 되고 x가 두 개가 약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x가 두 개가 남아있어. 자, 그러면 숫자부터 적으니까 아까 부호는 양수였고 2분의 1 먼저 쓰고 x가 몇 제곱이 돼? 세제곱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돼. 자, 그런데 계수끼리는 통분해 줘야 되니까 얘는 6분의 3x의 세제곱이고 얘는 6분의 2x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6분의 1x의 세제곱이야. 이 단항식의 계수라는 것은 항에 곱해져 있는 이런 숫자를 계수라고 불러. 계수. 그리고 차수는 이렇게 붙어있는 지수가 차수야. 차수. 그래서 계수는 6분의 1이고 b는 3차야. 둘을 빼래. 그래서 6분의 1 빼기 6분의 얼마야? 3, 6, 18이잖아. 그러면 1-18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되면서 정답 찾을 수 있어. 9번 보자. 단항식 마이너스 4x제곱 y세제곱에 어떤 단항식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 버렸대. 잘못해서 이 똑같은 식에 나눠 버렸더니 2xy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값은 반대로 저쪽에서 우변에서 뭐해져? 곱해지게 되잖아. 이렇게 곱해져. 됐지? 근데 쌤은 요거 구하고 싶어. 요거 나눠져 있어서 곱해놨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반대로 얘 곱해져 있는 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네모는 이 약분해 보면 이 x는 하나 지워져서 하나, y는 다 없어져. 그럼 남는 게 요렇게 뭐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 그걸 이 올바른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래. 이렇게. 그럼 곱해지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4, 2, 8. x는 3개, y도 3개잖아. 정답은 정답이 없네. 실수를 했나? 아, 여기 잘못 옮겨 적었구나. 식을 여기가 세제곱이었는데 잘못 옮겨 적어 버렸어. 여기 세제곱이었어. 다시 따라 해봐. 그럼 여기 y가 하나 남네. 밑에 2개니까 이 3개고. 그래서 y가 하나 남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니까 이렇게 y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곱해주면 옮겨 적는 방식에서 실수를 한 거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10번 가보자. 10번도 정말 쉽지. 이런 문제는 뭐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데 일단은 이 사각형 전체 넓이를 구해줘야지. 전체 넓이를 구해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 요거랑 요거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세로. 그래서 전체 사각형은 2x 곱하기 3y 즉 6xy야. 그리고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뺄 곳이 확실하잖아. 여기를 밑변. 그럼 여기가 높이잖아. 높이. 그럼 높이는 얼마야? 3y에서 x를 뺀 만큼이잖아. 그치? 그래서 3y 빼기 4라고 적어놔야겠지. 자, 그러면 이쪽 삼각형 넓이 계산을 하자.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거잖아. 나누기 2지. 근데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요거 먼저 곱해도 되지. 그러면 그대로 분배하면 되네. 3xy 마이너스 4x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여기 계산할 거야. 여기. 그러면 높이는 알고 있네. 여기 높이는 알고 있고 밑변만 이 2x에서 6을 빼주면 되니까 2x 빼기 6인 거지. 자, 가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자, 그러면 천천히 하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면 6xy 마이너스 18y잖아. 그걸 2로 나누래. 2 여기 보이지? 그럼 약분하면 3xy 빼기 9y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삼각형하고 파란 삼각형의 넓이를 어째 주자 그랬어? 빼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3xy 마이너스 4x 얘 빼줄 거고 얘도 빼줄 거야. 3xy 빼기 9y 이렇게. 항상 뺄 때는 어떤 식이나 숫자는 괄호를 쳐서 그 한 덩어리를 빼는 거니까 주의해 가면서 하면 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9y. 그러면 여기 동류항이잖아. 요것만 계산해도 3xy인데 또 빼고 있으니까 사라져 버려 다. 그래서 4x 플러스 9y.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11번 가보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어렵지 않잖아. 요렇게 먼저 약분을 해야 되니까. 숫자는 이렇게 약분되고 x도 하나 지워져서 3x 쓰자. 자, 그런데 이 분모는 얘의 것만은 아니거든. 또 얘의 것도 해당해.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4 되지. 또 다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3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주의사항은 마이너스거든. 플러스 써놓고 3일은 3, 3, 3은 9니까 3 적어보면 돼.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이잖아. 너무 쉽지. 자, 12번은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 그래도 해보자. 부피가 얘인 큰 직육면체래. 큰 직육면체는 이 밑에 있는 걸 말해. 밑에 있는 이 큰 거. 요거. 얘의 부피를 줬네. 부피.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거든. 즉 밑넓이가 얘야. 얼마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면 15a잖아. 곱하기 높이를 하면 얼마래? 요만큼이래. 됐지? 높이는 참고로 여기야. 현재 여기. 자, 그러면 네모는 당연히 15a로 나눠주면 되잖아.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먼저 또 천천히 약분해 나가자. 여기부터 15랑 30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되고 여기도 a 하나 지워져서 a만 하나 남지. 그래서 일단 2a. 그리고 15랑 45 약분하면 3 되잖아. 그리고 a도 지워지고 3b. 그래서 이 길이가 2a 플러스 3b. 이렇게 계산이 됐어. 두 번째, 작은 직육면체 부피도 줬어. 여기 예. 자, 그럼 또 밑넓이 가자. 밑넓이는 이게 밑넓이잖아. 요거. 근데 가로가 4a고 세로는 이 길이 여전히 똑같잖아. 3이잖아. 그래서 밑넓이는 12a야. 곱하기 높이. 여기를 몰라 또.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24a 제곱 빼기 12ab래. 이렇게 등식을 줘본 거고.
그러면 12a로 또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네모는 여기 약분하면 2고 a가 하나 지워져서 a 써놨어. 그래서 2a. 12는 그대로 지워지고 a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b야. 그래서 여기는 2a 마이너스 b라는 높이를 찾았어. 둘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진짜 h.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나오잖아.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했으니까. 더해주니까 동류한끼리 더해서 4a 플러스 2b.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13번이야. 부등식을 바르게 나타낸 거 찾으래. x에서 10을 빼면 요건 맞는 것 같네. 5보다 크지 않다,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작거나 같다. 요게 있어야 되는데 작다만 써놨어. 한 개의 x1인 초콜릿 4개를 샀으니까 한 개짜리 가격을 4개 샀으니까 4x가 3,000원 이하는 작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다. 틀렸어.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맞네. 속력분의 거리 맞잖아. 1시간을 넘지 않는다. 넘지만 않으면 돼. 넘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넘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또 틀렸어.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1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돼. 올해 X세인 소녀의 14년 후 나이. 그럼 14살 더 먹었네. X에서 14살 더 먹고. 올해 나이의 2배. 올해 나이가 아까 X였잖아. X. X의 2배니까 2X. 이하야, 이하. 요건 이상이잖아. 틀렸잖아. 그러면 정확히 방향만 보면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 맞잖아.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이 앞에 걸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좀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 자, 14번이야. 부등식의 해인 것 아닌 것 찾는 거는 쉬웠잖아. 이 괄호 안의 수가 해니까 넣어봐야 돼. 여기다가 넣어봐. 그러면 1번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8보다 크냐. 근데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1이잖아. 1이 8보다 커? 말이 안 돼. 해가 아니니까 그래. 2번이야. 여기다가 5를 넣어보래. 그 말은 2 곱하기 5 빼기 5가 8보다 작냐. 그러면 10-5. 즉 5가 8보다 작거나 같잖아. 바로 찾아. 정확하게 이 괄호 안의 값이 해인지 확인하려면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 x자리에 넣어서. 되게 쉬워. 자, 그리고 15번은 쌤이 쉽게 푸는 법을 어느 정도 가르쳐 줬어. 이 A랑 B에 부호가 뭐해져 있으니까 바뀌어 있어.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도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2번은 어려우니까 냅둬. 이런 것만 보면 돼.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어. 플러스잖아, 둘 다.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바꿔놨으니까 틀린 거야, 이런 거. 바뀌었잖아, 또 바뀌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을 요걸 바꿔야 되지, 요렇게. 근데 등호가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틀려. 어때? 바뀌었잖아. 이번엔 바뀌어. 부등호 방향 어째줘야 돼?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으니까 틀린 거야. 이런 것들은 쌤이 뭐 말해줬잖아. 0보다 큰 1, 1보다 큰 2를 넣어보자고. 여기다 1 넣으면 1이잖아, 얘는. 1의 제곱이고. 여기는 1 곱하기 2야. 그러면 1이 커, 2가 커. 이쪽이 크잖아. 이쪽이 커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자, 16번은 1차 부등식인 아닌 거 찾으랬는데 1차인 부등식 맞네. 맞아. 여기도
1차인 부등식 맞아. 뭐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얘는 분배 법칙만 해봐. x제곱 플러스 5x가 x보다 작대. 몇 차식이야 이거? 2차식이거든. 2차 부등식이 왜 나오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뭐 1차 부등식 맞는데 5번도 x제곱 플러스 3x인데 이런 것들을 좌변으로 보내봐. 이렇게 얘가 이항하면서 뭐가 바뀌었잖아. 그럼 없어지잖아. 이렇게 몇 차 부등식이야? 1차식이 있는 부등식이잖아. 17번이야. 세상에 이거 너무 성의 없이 풀었더라고. 진짜 좀 화가 났어. 이 문제에서 똑바로 풀어서 다시 보여줘야 돼. 5 먼저 분배 법칙 하면 마이너스 3x 3이 6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잖아.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3x 얘랑 얘 계산하면 얼마야? 5 빼기 6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2항에 마이너스 3x 넘어가면서 플러스 2x 부등호 그대로고 3 있고 얘 넘기니까 플러스 1이야. 그럼 다시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고 이쪽은 4가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뭐 바꿔주잖아. 부등호 방향도 바뀌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등호가 있으니까 가득 채워야 돼. 얘를 포함하니까 작으면 왼쪽이잖아. 이런 그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성의껏 해줘. 18번 너무 쉽네.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2항만 정확히 해서 풀면 돼. 쌤이 굉장히 스피드를 천천히 하는데도 그래도 빨리 풀리거든. 글씨 알아먹게 쓰고. 자, 2항 끝냈어.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4x. 여기는 15지. 양변을 4로 나누니까 4분의 15 이상이래. 대분수 3과 4분의 3이었잖아. 3과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는 뭐 붙어 있어? 4 붙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x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건 그나마 이 4라는 정수가 보여.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 벌써 이렇게 왔어. 얘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쌤은 19번까지 풀기를 바란 건 아니고. 근데 진짜 내가 상위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풀 수가 있어야 되는 유형이야. 자,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를 하자. 그럼 3이 곱해져서 3x 약분하고 또 4가 하나씩 곱해질 거야. 보고 잘 봐야 돼. 마이너스 4x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4, 12 됐어. 여기는 12가 약분되면서 a만 덩그러니 남지. 그러면 얘 계산돼서 마이너스 x는 2항에서 a 마이너스 12야.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꾸면서 얘도 부호를 바꿔줘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서로. 됐어. 이제 풀어보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 나는 좀 똑똑해지는 건 확실해. 이 구간 안에 양수해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러면 양수 음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수는 얼마야? 0이거든. 0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양수니까 양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그래도 0보다는 왼쪽에 있거든. 작은 쪽에 있어. 이 0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이 친구가 여기로 가서 그려줘도 되냐 이 말이야. 0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럼 이 범위 안엔 양수해가 없기는 없어.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서 그려져도 된다. 따라서 등호는 붙어도 돼. 얘가 돼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이 항에서 마이너스 12 이하고 부호 바꾸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주면 정답인 4번을 맞춰내는 거야. 마지막 문제야. 등산을 하는데 시속 2로 올라가서 30분 쉬고 같은 길을 3km로 내려온다고 할 때, 그러니까 등산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근데 거리를 모르니까 xkm라고 주고, 올라갈 땐 시속 2, 내려올 땐 시속 3, 그리고 30분 휴식을 한다 그랬어. 그 시간을 합치면 3시간 이내여야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잖아. 속력분의 거리.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그래서 3분의 x.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시간이고, 30분, 즉 시속 문제니까 60으로 나눠줘야 시간이 된다라고 했잖아. 얼마? 2분의 1시간을 휴식을 한대. 그래서 올라갈 때, 휴식할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치면 3시간 이내로 끝내야 된대.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2랑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 6을 열심히 또 곱해줄 거야. 그러면 약분되면서 3x, 약분되면서 플러스 3, 약분되면서 2x, 36, 18 되지. 자, 얘랑 얘 더하면 5x,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보내면 18 빼기 3 되네. 그럼 5x는 15 이하고 양변을 5로 나누니까 x는 3 이하. 정답은 1번. 그럼 100점을 맞게 돼.